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늦게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립니다. 코픽스를 제가 깜빡 빼놓을 뻔하다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코픽스 15일이면 보름이면 코픽스 금리 발표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원의 월간 부동산 시세 데이터 나오죠. 그 다음에 저 용돈 받는 날이죠. 저 보름에 한 번씩 받거든요, 와이프한테.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가 예쁜 엘리엇, 여러분께 앞모습은 신비주의라서 안 보여드리고,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픽스 9개월 만에 0.05%포인트 하락. 2월 금리 인상 물 건너가나? 네. 원래 뉴스들마다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다들 뉴스가 주담대 금리가 내려갈 거냐 말 거냐, 얼마나 내려가냐, 체감할 수 있냐, 그게 주제였는데, 저는 보는 관점이 기준금리, 2주열 기준금리 말년병장, 이병장이 과연 금리를 2월 달에 무리해서 올릴 거냐 말 거냐, 그걸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저도 확률은 낮다고 보지만 해외 장기침이 또 났네요. 그 미국 기준금리 FRB 이게 좀 심각하게 돌아가니까는 올릴 수도 있지 않냐, 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3번 연속 올린 적은 없었거든요. 2번 연속 올린 것도 14년 만에 처음이었어. 근데 2월 달에 또 올린다? 근데 미국 증시 금리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면 올려야 되는데,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코픽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가능성이 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뭐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를 좀 감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보고서 한번 우리끼리 한번 가늠을 해봅시다. 자, 코픽스 금리 0.05% 포인트 내렸다. 근데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보도에서 안심할 수 없다, 계속 올라간다 이거예요. 일시적인 거다 이거예요. 일시적인 거. 왜 그런가 봅시다. 자, 기사를 좀 볼게요. 헤럴드 경제에서 9개월 만에 하락한 코픽스 주담대 금리 내리나. 대부분 그 일반 구독자들을 관심사인 주담대 금리, 기준금리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들 관심 없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우리 부동산 옛날 쳐다보는 사람들한테만 관심 있지. 자, 신규 취급액 0.05%포인트 하락. 그런데 내달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왜 그런지 나와볼게요. 지난 4월 이후로 처음으로 떨어졌대요. 그동안 계속 올랐어. 그것도 되게 급하게 올랐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줄면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왜냐면 이게 자금 조달 비용이잖아요. 코스트잖아요. 이 C가 코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대출도 좀 줄었다며요. 그쵸? 왜냐면 아파트도 꺾이고 하니까 대출 수요가 그만큼 줄고 하니까 1.64%로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신규 취급액 기준이에요. 신규 취급액이 나중에 다음 달 되면 이제 잔액 기준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처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규 취급액이지만 이제 한 달 지나면 그 신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기존 잔액 기준이 되는 거겠죠. 자, 또 머니투데이 신규 코픽스 0.05%포인트 하락. 주담대 금리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이제 안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9개월 만에 소폭 하락세다. 금리 상승 요인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0.05 하락했지만 다른 금리 상승 요인이 많아서 체감할 정도로 금리 인하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 받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실제로는 훨씬 혜택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거 0.05 떨어졌다고 그래도 다른 게 오른 게 더 많으니까. 어쨌든 주담대 금리는 16일부터 내일부터죠. 같은 폭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상세 분석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SBS 비즈 아까 그 TV 화면 있죠? 그거를 제가 화면을 캡처했어요. 여기 근데 8개월 만이래. 9개월인데 이거 오타예요. 0.05% 하락. 안심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기자가 쫙 설명을 해줬는데 한번 봅시다. 하여튼 1.64에서로 원래 1.69였나? 예, 1.69에서 1.64로 좀 떨어졌어요.
자, 오늘 공시했습니다. 8개월, 이제 9개월 만인데, 오타. 그리고 이제 주담대 금리가, 5.4%까지 해야 돼. 고정형이나 혼합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는 또 상단을 얘기하니까 뭐 6% 근처 될 거예요. 그리고,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가계대출 수요가 줄면서 대출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니까 은행도 조달하는 비용이 줄었다 이거죠. 함께 줄어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근데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코픽스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1월 달에 금리 올렸죠. 아니 12월 달에 올렸죠. 근데 그 기준금리 올라간 영향은 이번 달부터 코픽스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전망이래요. 맞죠? 1월달에 올렸구나. 1월달에 올렸으니까, 맞나요? 지금 1월달에 올렸나? 우리? 지금 2월달이죠. 1월달에 올렸구나. 맞아요. 1월달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 올린 기준금리는 2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니까, 다음 달에 발표할 2월 코픽스 금리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게 상식적이죠? 네. 그리고 특히 자금 조달 비용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예적금 금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도 고객들이 은행에 맡긴 돈에 대한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를 더 높게 줬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그게 이번 달부터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대출금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체감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꿈 깨라 이 얘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기준금리를 코픽스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고 또 있네요. 6% 돌파는 시간 문제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픽스가 지난 6월달부터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네, 상명대 서지영 교수가 얘기한 거네요.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연간 8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낫다 이거죠. 우리나라 변동금리 비중이 82%예요. 지금 83%까지 넘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최근에 계속 돌파를 하더라고. 자, 그래프를 보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좀 복잡하죠. 자, 복잡해서 제가 좀 이거를 두 장의 차트를 겹쳐놓은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1번 차트, 이거는 주택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 오르고 내리고랑 금리랑 연구하려고 한 거고, 이제 2번 차트는 금리. 여기서 요 파란 잠깐만요. 색깔을 바꿀게요. 요 파란색은 저기 미국 기준금리예요. 파란색 미국 기준금리 이렇게 있다가 올렸다가 지금 제로금리로 돼 있죠. 연두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리고 요 까만 거는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작년 제가 7월 달에 시뮬레이션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추고 진짜 연말에 1.75까지 갈 거라는 것도 이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됐어. 어쩜 2%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 빨간 게 코픽스 금리예요. 그래서 제가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다가 3년물 국채금리도 안 맞아, 1년물도 안 맞아, 그 다음에 CD금리 별거리도 잘 안 맞아. 근데 코픽스 금리랑 다 맞는 게, 코픽스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따라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가 멈추면 기준금리도 멈춰요.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가 위에서 급하게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그러다가 코픽스 금리가 멈추는데, 코픽스 금리가 이러다가 툭 치고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따라 올라가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가 먼저 떨어지면 기준금리도 나중에 뒤늦게 떨어져요. 이번에 제가 8월 달에 작년에 맞출 수 있었던 것도 그 직전에 코픽스 금리가 탁 치고 올라갔죠.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따라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번 달을 좀 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 7월 달, 8월 달에 제가 비율을 들었던 거를 군합발과 멱살의 예를 들었죠.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군합발로 기준금리를 팍팍 밟아버리는 거예요. 빡빡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밟히면 계속 눌리잖아요. 즉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선행적인 지표는
코픽스 금리였다. 그게 기가 막히게 맞춰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릴 것이다 올릴 것이다 라고 계속 연속적으로 맞출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갭이 적당하냐 이거죠. 보통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 할 때는 동일 금리끼리, 그러니까 10년물과 뭐 2년물, 10년물과 3년물 요렇게 장단기 금리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를 가지고 장단기 금리차를 그러니까 금리차를 분석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엘리엇이 유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 황당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준금리랑 코픽스 금리랑의 금리 차이를 계산하냐고. 그 차이를 계산한 게 요거예요. 분홍색. 그 코픽스 제도가 어떻게 도입된 거냐면, 우리가 서프라임 때 미국한테 한미 통화 스와프 했죠. 그때 조건이 코픽스 도입하는 거였어요. 이건 미국의 요구로 도입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CD 금리였거든요. 여기서 CD 금리도 있어요. CD 91일물. 근데 CD 금리 조작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코픽스로 바꾼 거예요. 지금은 코픽스 기준으로 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데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 아직도. 근데 어쨌든 CD 금리랑 코픽스 금리랑 했을 때 평상시는 이 정도예요. 금리 차이가. 요 정도가 정상적인 차이예요. 근데 이렇게 팍 치솟을 때 있죠. 치솟을 때. 이렇게 여기 치솟은 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좁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벌어진 거야. 그럼 얘가 너무 벌어졌잖아요.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내려오든가 아니면 얘가 올라가든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코픽스 금리를 땡겨 올리면, 코픽스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는 그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걸 좁히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야겠죠. 왜? 코픽스 금리가 내려올 기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내려왔죠. 그거를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예요. 이게 합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파란 거는 미국 기준금리예요. 초록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빨간 거는 코픽스예요. 그다음에 그 분홍색은 CD예요. CD 91일물 금리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 이종 간의 스프레드. 즉, 요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차이 있죠, 차이를 저는 나눈 거예요. 빼질 않고. 왜? 고금리일 때랑 저금리일 때랑 차이를 같이 비교할 수가 없어갖고 배율로. 그러니까 이거는 스프레드라고 할 수도 없어. 장단기 금리 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리 배율이에요, 배율. 자, 보시면 코픽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 그럼 얘가 계속 안 오르고 있으면, 이렇게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차이가 계속 벌어지잖아.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면 그걸 좁히려면 어떻게 돼? 얘가 따라 올라가야죠. 그게 이거예요. 줄어들죠, 당연히. 자, 줄어들죠. 자, 그런데 얘가 내려가니까 얘도 같이 내려가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역전될 수는 없었어, 그동안. 역전되는 경우가 어쩌다가 한 번씩 순간적으로 약간 시차 때문에 있긴 있어.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랑 기준금리랑 같은 적이 순간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차 때문에 그런 거고, 날짜가 다르니까. 왜냐면 얘는 15일날 발표하고 기준금리는 12일날 발표하기로 했다가 월 말에 발표하니까 그 달에 월이 다르잖아요. 둘 다 동시에 15일날 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의 시차가 생긴다고. 그때 동시에 1.0배가 돼. 1.0배. 어쨌든 평상시 보면 1.0배에서 1.1배가 가장 빈번했어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가, 여기도 좀 벌어진 거야, 요거도. 여기도. 이게 1.2배 정도 되더라고요. 1.2배. 자, 그런데 이렇게 치솟은 건 왜 치솟았어요?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워낙 급하게 낮추니까 코픽스 금리는 그렇게 빨리 낮추지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를 낮췄다기보다 코로나로 낮추니까 코픽스 금리가 따라서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제 멈췄을 때 얘가 좀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그 틈을 유지를 했어요. 이렇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코픽스 금리가 초 올라가니까 이주열 총재가 안 올릴 수가 없죠. 따라 올린 거야. 안 올리면 얘가 이렇게 벌어진다니까. 이렇게 막 벌어져.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얘가 좀 차이가 좀 줄어들죠.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 거 확대. 이번 달에 보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거든. 빠진 거죠. 지금 이거 빠진 거예요. 하락이에요. 지난달까지 쫙 올랐다가 9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다음 달에 오른대요. 왜?
1월 달 기준금리 올린 게 이제 2월 달께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냥 다시 오른다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동안 요 정도면 되겠네. 얘가 이렇게 좁혀졌어요. 지금 2월 달은 아직 기준금리 안 그러니까 안 올렸죠. 자, 얘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2월 달은 그 대신 3월 달에 발표한다고. 오늘 발표한 게 1월 달 거야. 그러니까 지금 2월 달께 실제로는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평균을 내갖고 다음 달 15일 날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올라 있을 거야. 짐작컨대. 그러면 얘가 이 정도 올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 제가 얘기했듯이 얘가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줘야 돼. 요 밑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어야지 정상이야. 근데 얘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2월 달에 1월 기준금리 올린 게 반영이 되고 또 다른 요인들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이만큼 벌어진 거, 이만큼. 그러면 뭐 한 1.5, 1.6 이렇게 벌어진다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만으로 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요인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물가는 치솟으면 또 기준금리는 또 올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물가 요인이 있고요, 코픽스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기준금리 요인이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코픽스 금리는 일단은 안정이 됐어. 그래서 2월 달에 금리 올리는 거 무리해서 확률은 없었지만 혹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줄어들었어.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가도 지금 막 90 몇 달러 올라가고 하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3월 달에 0.5% 올리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죠. 거의 뭐 7, 80% 확률로 나오잖아요. 지금 CME에서 조사하는 그 확률 표를 보면. 그러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파란 거. 이거는 제가 4번 올린 거를 지금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코픽스 금리가 안정이 되고 빠졌다고 해도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얘는 급하게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직 요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혹시 2월 달에 올릴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던 것 중에 하면서도 확률은 거의 적다. 왜?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지금 2번 연속 올리는 것도 14년 만에 처음인데 3번 연속 올리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그 역사상 없었던 일인데 워낙 급박하면은 올릴 수 있다. 근데 그 급박한 건 뭐냐면 물가가 급하게 오르거나 미국이 금리를 갖다 막 올리는 그 벌써 테이퍼링은 벌써 시작됐고 이제 뭐랄까 좀 있죠. QT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기준금리는 큰 영향은 없지만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확실하고 지금 3번 4번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 이주열 총재가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게 퇴임하면은 그 다음 정권이 보통 차기 하는 총재를 임명을 한대요. 전통적으로 그랬대.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가서나 될 거냐. 뭐 그러면은 3, 4, 5, 6 한 3, 4개월 동안은 한국은행 총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랬지. 아이고 총재 없다고 뭐 회의 못 여냐? 금덩이 열어서 올리면 되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차기 하는 총재의 부담도 덜어주고 또 차기 정권에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미리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일단 코픽스만을 봐서는 확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예상 외예요. 코픽스 금리가 왜 떨어지지? 조달 금리가 떨어졌대. 대출이 줄었대. 대출 억제하니까 당연히 대출이 줄지. 대출을 막아버렸는데 뭐 물론 다시 열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렸을 때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린 경우가 4번 지금까지 4번인 크게 보면 4번인데 첫 번째 올렸을 때는 아파트가 올랐어요. 왜냐면 이 당시는요 물가가 안정이 됐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듯이 8번을 올려갖고 따라 올린 거예요. 그때는 오르던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 그리고 이건 2005년도에요. 2016년, 16년도에도 물가는 2% 미만에서 안정이 됐어. 근데 미국이 미친듯이 또 금리를 올려갖고 우리가 따라 올렸어. 그때도 오르던 아파트는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요. 미국이 기준금리가 제로야. 계속 7년 동안 동결이야. 근데 2%에 있던 물가가 5%까지 치솟았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5번 올렸어요. 이때는 아파트가 폭락을 했다고. 이때 피그스 때. 근데 이번에도 미국 기준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우리 물가가 막 치솟았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갖고 11월에 올리고 그 다음에 1월에 올리고 이랬어요. 여기 이게 지금 3점 몇 %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치솟을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 기준금리 올라가는 시뮬레이션과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번을 맞았어요. 기가 막히죠. 이때는요 8월 달에 올린다는 얘기도 아무도 못 그랬을 때야 진짜. 그러니까 막가파식 유튜버니까 엘리엇이 또 막 질러버렸는데 그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맞히는 경우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다 올리고 있어요 지금.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이제 오늘은 안 할게요. 저도 이제 너무 자주 하면은 재미가 없어. 어쩌다 한번 해야지. 칠레 맞을래. 그다음에 브라질, 브라자. 이거 안 하기로 했지. 브라질 왁싱. 터키, 켄터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동금리 비중이요. 이게 80%거든요. 이게 여기가 40%예요. 지금 50%값도 안 되던 변동금리 비중이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대출을 엄청 받으면서 전부 변동금리로 받은 거야. 그래갖고 10명 중에, 100명 중에 지금 새로운 데이터는 83%에 83%. 100명 중에 83명이 변동금리야. 17명이 고정금리야.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중은행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그 족족 이자 부담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뭘 알 수 있냐? 비 안 올 때 우산 빌려준 다음에 비 올 때 우산 뺏어버리는 약탈적 금융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몇 배 더 많이 대출을 해준 거야. 야, 금리 싸니까 많이 받아가. 그래 놓고 이제 근데 그 돈을 갖고 있다가 금리 올라가니까 돈 좀 갚아라. 근데 갚을 수 있나? 그 돈이 어딘가 투자를 했거나 묶여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은 금리가 2배, 3배, 5배, 뭐 20만 원 되든 게 70만 원 되든 120만 원 되든 족족 내야 된다고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게 좀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2년 동안은 괜찮아. 아파트가 올라갔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파트가 꼬꾸라지더라. 과거의 사례가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 말년에 2년 동안 금리가 올랐을 때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오르니까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더라. 특히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 올라간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그거죠. 서프라임 당시 때 유가가 140달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90달러가 넘죠. 그러니까 75달러만 넘으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더라고. 그리고 유가와 우리나라 기준금리 상관관계도 상당히 있더라. 당연히 유가가 폭등하면 물가가 폭등하니까 당연히 기준금리 올렸겠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코픽스 데이터가 나와서 했는데 조금 저는 예상치 못했어요. 솔직히 코픽스 금리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도 떨어지나? 근데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래요. 왜냐면 대출을 막아놔 버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대출 이자는 올라갔어도 은행들의 조달 금리는 줄어든 거지. 왜냐면 조달 비용이 줄어든 거지. 왜냐면 대출을 안 해가니까 고수범이 막아버렸잖아요. 대출을 못하게. 막 농협은행 시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이 줄죠. 그러면 은행들은 대출이 덜 나가죠. 그러면 그 매출도 줄지만 매입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재료도 덜 구입을 했을 거고 이제 가공해서 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공장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또 떨어졌는데 이제 대출도 어느 정도 좀 풀리죠. 지금 순정 풀리죠. 그리고 기준금리 올랐죠. 그다음에 예금 금리도 올려줬잖아요. 그게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3월 15일 날 발표될 2월 달 코픽스 금리는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또 특히 이번 달은 빠졌기 때문에 다음 달은 또 오를 가능성. 그리고 기준금리는 코픽스 금리만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물가가 오르면 또 올려야 되고 미국이 올리면 또 따라 올려야 되고. 자, 그렇게 안심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확률이 적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확률이 좀 더 줄어들었네요. 2월 금리 인상. 근데 모르죠. 확률은 정말,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정상 세상에 살고 있나? 지금 다 비정상이고 엘리엇 유튜브 하는 것도 비정상이야.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엇 뒤통수 빠이빠이 할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뉴스 몇 개 있으니까 오늘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